17번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17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17번. 고민하시면서 기지개도 좀 피시고 눈 깨시고. 뱃살이 너무 좋아. 놀고 싶다 나가서 진짜. 날씨 이렇게 좋은데. 그러니까 나오고 싶어. 너무 추워. 나가면 또 엄청 춥잖아. 놀고 싶다. 빨리 모델이 끝나야 돼. A 이상. 이게 B잖아. Q가 A 이상이니까 B 이상이니까. 자, 포함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포함 관계를 표시해 보니 Q이면 P이고 P이면 R이다. 쭉 연결되겠다. 그러면 저렇게 조건 간의 관계가 저렇게 표현되네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조건 간의 관계를 결국엔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Q가 P에 들어있고 P가 R에 들어있는 이런 관계. 수직선도 Q가 제일 안에 이렇게 P에 포함되어 있고 또 R이 제일 크게 P를 안고 있는 이런 모양으로 돼야 되니까 A가 5 이상 B가 마이너스 1 이하 이렇게 이게 돼서 정답은 4가 돼요. 괜찮아요? 포함 관계가 저렇게 돼야 되는 거 알겠어? Q가 P에 들어있대. P가 근데 구간이 좀 끊겨 있어서 저렇게 모든 어떤 숫자 이상인 게 모든 게 다 P에 들어있으려면 A가 5 이상이 돼야죠. 그 전에 어딘가 있으면 끊겨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게 있죠. 그래서 저렇게 수직선이 그려져서 얘기가 됩니다. 정리되셨으면 14쪽인데 이제는 뭐 더 이상 명제에서 새로울 게 없습니다. 그냥 계속 상황마다 이건 이래서 안 되지 저래서 안 되지 발레 찾는 연습을 이제 슬슬 하게 되는 문제들을 만날 건데 그 전에 역과 대우라는 이제 명제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거지 뭐 Q이면 P이다 했던 거잖아. 뭐 이런 거 그치? 이런 거 했었어. 이 역이라는 건 조건의 순서가 뒤바뀐 거야 얘들아. 이거를 이제 역을 취하면 P이면 Q이다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냥 조건의 앞뒤가 바뀐 것 뿐이거든요. 근데 요 역은 그냥 여러분들 괴롭힐 때 써. 괴롭힐 때 문제에서 이거 참거짓인지 또 역도 참거짓인지 물어보거든.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거 자체도 명제잖아. 이제 두 조건의 관계 얘도 명제잖아. 하나의 어떠한 명제 즉 조건 간의 관계로 이루어진 이 명제의 역은 역시 몰라. 즉 얘가 뭐 참이든 거짓이든 얘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데 이런 명제의 역을 취하면 역시 참거짓은 또 몰라. 해봐야 알아. 역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그냥 여러분들 괴롭히고 싶을 때 됩니다. 근데 하나의 스킬로 대우라는 게 있지. 대우라는 건 역 취한 다음에 뭐 하는 거지? 양쪽에 동시에 부정을 취하는 거거든요. 역을 취하고 부정을 취하는 거에 대우입니다. 대우는 특징이 명제의 참거짓 성격이 그대로 따라와요. 그래서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고요.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문제 풀 때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들한테 대우를 통해서 참임을 증명하면 얘도 참이에요 라고 문제를 해놓겠죠. 그렇죠? 실제로 대우 명제는 해보면 진짜 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 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21번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괴롭히는 거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21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이쪽은 문제가 다 똑같아. 계속 이런 거 주고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 다 되게 따져봐. 계속 이런 거만 해. 그래서 이거는 몇 개만 좀 골라 풀고 중요한 거 좀 증명해주고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증명해서 끝낼 겁니다.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거. 이런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 그냥 선택지 옆에다가 역 대우 써놓고 막 T, F, T, F 막 하세요. 아니면 OX, OX 막 하세요. 처리 막 하세요. 21번. 여러분들은 이 문제 풀 때 역부터 그러면 따져, 대우부터 따져. 대우부터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대우부터 참고지서 따져야 돼. 대우부터. 대우 명제는 어차피 본 명제나 성격이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상태나 대우나 어차피 참고지 성격은 똑같으니까 대우가 모두 참인 거 일단 먼저 골라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선택지가 참인 것부터 막 고르는 거야. 그럼 선택지 1번 보면 x가 0보다 클 때 x가 1보다 크냐 하니까 당연히 아니잖아. 선택지 2번 x제곱이 1이면 x 더하기 1은 0이다. 이것도 아니고. 왜냐면 x는 풀마일이 다 있으니까. 선택지 3번 x가 2면 이건 참이죠. a는 b이면 참이죠. a, b에 대해서 a가 b의 부문집합이면 참이죠. 이렇게. 일단 대우 명제에 다 걸으면 x, x, 5, 5 나오네. 그쵸? 근데 역과 대우 모두가 참인 거니까 이제 1번이면 안 봐도 되지. 걸렀어요. 정답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3, 4, 5만 가지고 역을 하면 돼요. 자, 역을 하면 선택지 3번 같은 경우 이렇게 바뀌네. x 곱하기 x 빼기 2가 0이면 x는 2미로 바뀌니까 아니죠. 0 또는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AC가 BC면 A는 B미 하는데 이것도 아니죠. 또 아니죠. 왜 아니에요? AC가 BC인데 A랑 그냥 똑같다. 왜 아니죠? C가 어떨 때 때문에? C가 어떤 숫자일 때 때문에? 0일 때. 이거는 C가 0일 때가 되면 A랑 B가 서로 달라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정답은 5번이겠죠. 5번. A 교 B가 A이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가 되겠죠. 정답은 5번이네요. 명제라는 단어 자체 성격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런 거 따지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뭐 해볼까? 이번엔 이런 겁니다. 24번이 대표적인 아이죠. 데우스는 대표적인 아이는 24번입니다. 24번이 딱 데우스는 아니죠. 이런 거지. 여러분들은 뭐뭐가 아니다 이런 거 지금 특히 한국어에서 부정은 되게 어려워요. 뭐뭐 않지 않다 이러면 그렇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말장난이 심하잖아. 그럼 똑같은 거예요. x는 2가 아니고 이게 아니다 하는데 이게 아니면 이게 아니다라는 게 뭐뭐가 아니면 뭐가 아니다? 뭔 말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그럴 땐 뭐뭐면 뭐뭐다로 바꾸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 형태가 있을 땐 이 부정 형태를 다시 부정해서 이런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대우라는 아이죠. 대우는 앞뒤 순서 바꾸면서 각각의 조건을 부정을 취하는 거니까 원래 이거면 이거다를 지금 우리가 부정 취해서 이게 아니면 이게 아니다로 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x가 2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8은 0이라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얘가 이거에 하나 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방정식의 생률을 따지면. 그쵸? 그래서 대입해서 0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대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꼬리 잡기나 하러 갈까? 어딨냐? 28번 꼬리 잡기나 하러 갑시다. 28번. 꼬리 잡기입니다. 꼬리 잡기. 가족과 해석하면 R이면 P다의 여기 참이니까 여러분들한테 P면 R이다가 참이다라고 알려줬어요. 가족관에서 지금 여러분들 알려준 거 P면 R이다를 알려줬습니다. P면 R이다. 나족관에서 not P면 Q이다의 대우가 참이니까 주어진 거 대우하면 not Q이면 P다잖아. 자리 바꾸고 부정치예요. 양쪽 다. 둘 다 부정치 하십니다. 그러면 not Q이면 P다도 참이에요. 그럼 어때? 그리고 대우하기 전도 그럼 참이긴 참이지 사실. 대우가 참이면 그 전도 참이에요. 그렇죠? 얘도 뭐 상관없어요. 그럼 이렇게 막 섞여 있을 때 꼬리 잡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not Q가 P로 가는데 not Q이면 P인데 P이면 또 R이라고 하니까 이거 두 개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이거 만들면 되죠. 이거. 그러면 not Q이면 P고 P이면 R이다니까 이거에 모두 이거에 모두 대우도 다 참인 거야. 대우도 다 싹 다 참인 겁니다. 그래서 대우인 not R이면 not P면 Q다. 얘네까지 다 참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맞는 거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보통 이런 꼬리 잡기는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다 여기서 다 물어봐. 즉 문제에서 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분명히 문제에서 찾을 걸 알아. 그럼 이거의 양끝에 대해서 대우 명제가 보통 문제에서 정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3단 논법입니다. 3단 논법. 그래서 not Q면 P고 P면 R이다니까 not Q면 R이다 라고 해서 3단 논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한 게 29번 같은 게 되겠죠. 29번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다 알파벳으로
붙이면 되겠네. 기호. 음악을 좋아하면 P라 하고 미술을 좋아하면 Q라 한 다음에 음악을 좋아하지 않으면 나 P고 체육을 좋아하지 않으면 체육을 좋아한다를 R이라 잡아서 이 상황을 not R이라고 잡아가지고 하면 되겠다. 그러면 P면 Q고 그리고 여기선 not P면 not R이니까 이거 대우 바꿔가지고 R이면 P고 P다 해서 이거 합치니까 R이면 P고 P면 Q다니까 체육을 좋아하면 미술을 좋아한다. 정답 4번이네. 보통 그렇게 나와요. 양 끝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낼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어디로 가냐 이제. 명제의 마지막 필요 충분 조건 갑시다. 필요 충분 조건. 20쪽입니다. 뭐 무시무시한 표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 문제 풀면서 다 그때그때 생각하면 됩니다. 자주 나오는 조건들의 관계를 거기다 표로 정리해 놓은 거라서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그냥 간단해 얘들아.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조건 간의 관계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거야. 조건 간의 관계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P면 Q이다가 가능하다 하면 또 Q이면 P에다가 가능한지 이거 따지는 거야. 다시 너무 정해서 너무 좀 정확해. 자, P면 Q이다 이거나 또 이게 있는데 Q이면 P이다 할 수도 있고 양쪽 다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조건들 간의 관계를 따지는 건데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이런 거지 뭐 아까 우리 예제로 들어서 x가 뭐 자연수인데 하고 여기 뒤에 있는 q는 또 x가 2 이상의 짝수 뭐 이런 걸 했어 여러분들한테. x가 자연수면 2 이상의 짝수라고 말을 할 수가 없지. 그치? 그래서 얘는 화살표가 못 가지. 이거면 이거다가 안 되지. 그치? 근데 얘는 되지. 2 이상의 짝수면 자연수면 이건 되지. 그치? 그러면 이런 관계면 이게 아니라 이거네. 그쵸? 이런 관계야. 그러면 이때 얘를 P라 그러고 얘를 Q라 그럴 때 말 표현이 좀 어려운데 말 표현이 이런 걸 보고 P가잖아. P가라고 하면 P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거야. 얘가 주어잖아. 얘가 P 입장에서 그럼 P가 Q이기 위한이라고 얘기하거든. 지금 얘가 얘이기 위해서 무슨 조건인지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내고 있잖아. 그럼 이때 P가 화살표를 받고 있으니까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필요하니까 받지 라는 느낌입니다. 필요하니까 받아야지. 그래서 화살을 받고 있다 해서 이렇게 필요 조건. 그럼 입장을 바꾸면 어떻게 돼? Q가 라고 하면 Q가 P이기 위한이라고 합니다. 이건 지금 여러분들한테 Q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지. Q 입장에서. 그럼 Q 입장에선 P한테 주고 있잖아. 그치? 주고 있잖아. 그쵸? 그래서 충분하니까 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충분 조건입니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조건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계속 할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두 개의 조건을 보고서 계속해서 이거면 이건가? 안 되네. 이거면 이건가? 되네. 이걸 계속 판단을 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제일 대표적인 거. a제곱 더하기 ab가 실수일 때. ab 실수일 때.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이래. 그럼 a도 0, b도 0이어야 되지. 그치? 그거나 a랑 b랑 둘 다 0이래 하면 이거면 이거잖아. 그치? 양쪽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네. 이거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 필요 충분 필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땐 저렇게 판단을 화살표로 막 쓰면서 판단하는데 판단이 됐잖아. 그럼 예를 들어 P가 Q에게 필요 조건이잖아. 그럼 이거를 최종적으로 쓸 때는 기호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화살표를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짝대기 2개짜리 화살표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최종적인 결론을 쓸 때의 표현이야. 그럼 이거는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예를 들어 필요 충분 조건이야. 얘 최종적인 표현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양쪽에 다 화살표 붙이고 짝대기 2개 이렇게. 이건 결론입니다. 결론. 판단하는 중이 아니라 판단된 상태에 대한 표현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한번 판단하러 가봅시다. 판단하러. 좀 대표적인 거 34번 같은 겁니다. 34번. 방금 나랑 했던 거랑 조금 비슷한데. 34번. 그러니까 여태까지 수학 너네 잘했니? 라는 느낌이. 이게 PQR이 해석이 되나? 이게 지금 조건들을 준 거니까 여러분들은 진리집합을 구해야 돼. 주어진 상황을 쭉 정리해봤어. 한번 차근차근 같이 해석을 해볼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조건 P,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래. 그럼 A도 0이고 B도 0이어야지. 이렇게 해석했어? 이렇게밖에 안 되지 않아? 아니 절대값이잖아.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인데? 그럼 양수 더하기 양수가 0이래. 그럼 둘 다 0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A는 0, B는 0, 그래서 A, B는 0. 둘 다 0이네. 자, Q.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은 0이야. 그럼 이걸 보면 여러분들은 그냥 a랑 b가 똑같다만 알 수 있지. 근데 몇으로 똑같은지는 알 수가 없어. r 보면 이것 좀 어려운데 이렇게 해석했어? r이 a가 0이거나 b가 0인데 이거 이렇게 해석되나요?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절대값은 절대값을 어떻게 풀기로 했어? 하나는 오른쪽이 그냥 나오고 하나는 오른쪽이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고 이 두 개만 하면 된다 했잖아. 이 두 개만 하면 된다 했어. 왜냐면 조합이 여러분들이 풀마인데 이거나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고 풀마나 마풀이나 둘이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 풀면 여기서 B가 0, 여기서 A가 0 나오잖아. 그러니까 A가 0이거나 B가 0이면 둘은 이 식은 성립하겠지. 실제로 A가 0이면 절대값 B는 절대값 마이너스 B가 똑같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에서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내고 있지. P면 Q니, 즉 A가 B가 0으로 모두 같으면 이건 Q의 부분집합이니 묻고 있는 거지. 이 관계 묻고 있는 거. 이렇게 되고 있니? 이건지 묻고 있죠? 맞죠? 이건. A, B 둘 다 0으로 똑같아. 그러면 A, B가 똑같은 수많은 상황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참. 니은. 자, not P가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 라고 묻고 있어. 표현이 좀 어려운데 그냥 not P, not R 쓰시고 not P가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얘가 필요 조건인 거야. 얘가 받아야지 나한테. 필요하니까 받고 있는 상태인 거지.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받으면 너무 어렵잖아. 이거 너무 어렵잖아. 어떻게 하면 돼? 대우치하면 되지. 같은 얘기를 하는 조건으로 상황을 바꿔버리시면 되죠. 대우를 취해서. 그래서
P이면 R이니?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P이면 R이니? 그러면 P이면 R이니? 맞네요. A는 0 또는 B는 0 안에 A랑 B가 모두 0인 거 교집합으로 들어있잖아. 그래서 P면 R이니까 니은도 참이죠. 그렇죠? 그럼 디귿은요? Q이면서 R이래요. A는 B이면서 A는 0 또는 B는 0이니까 이거 둘의 교집합은 의미하는 게 A도 B도 결국엔 0일 때에 대한 얘기니까 둘이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필요충분 조건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필요충분 조건은요. 둘이 같은 말을 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같은 말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같은 말 하고 있잖아. 그래서 디귿도 참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참. 그래서 정답은 기억력. 이렇게. 이게 좀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여러분들한테 또 자주 나오는 것 뒷부분은 쭉 비슷하니까 요거 해봐야겠다. 어차피 뒷부분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35번 한번 해보자. 35번. 이 부등식의 늪에 이 진짜 이런 게 이제 이 명제가 이제 이래가지고 결국 명제 단원이 딱 그런 느낌이야. 여태까지 니네 수학 열심히 했어? 이런 느낌. 여러분들이 좀 까다로워하는 게 선택지 1번의 P가 좀 까다롭고 여러분들이 까다로워하는 게 저거에 대한 해석이 좀 까다롭고 나머지 쭉 보면 나머지는 그냥 발레들을 다 찾는 게 빨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P가 Q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인 걸 묻고 있으니까 그냥 P랑 Q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걸 찾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둘이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건 정답이 아니라는 거니까 예외상을 찾으면 돼요. 발레를 빨리빨리 찾아내면 정답이 됩니다. 그럼 선택지 1번 같은 경우는 근데 P가 해석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절대값 x 더하기 y가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이 선택지 1번의 P가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x 곱하기 y가 0 이상이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이걸 이제 이게 좀 까다로워요. 이따가 뒷단원 바로 뒤에 이어지는 부등식의 증명에서 사실 이게 좀 많이 나오는 건데 그거를 여기 좀 끌고 와서 설명을 하고 그쪽을 좀 쉽게 그냥 쓱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내신용이라서 극내신용이라서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기가 어려워. 이런 거를 이제 완전 제곱해서 증명을 하거든요. 양변을. 근데 양변 이게 논리가 잘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조심해야 되는데 디테일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얘를 제곱해서 성립하는 걸 증명하면 얘도 성립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사실 다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들이 제곱을 해서 제곱한 식이 참이라고 해서 제곱하기 전이 참이라고 확신을 할 수가 원래는 없어.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 원래. 근데 얘는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제곱하기 전의 상황이 다 뭐니까 다 둘 다 양수거든. 그러니까 제곱하기 전 상황이 둘 다 양수일 때만 동시에 제곱을 해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이때만 할 수 있어. 이때만. 제곱하기 전이 둘 다 양수일 때만 제곱해서 증명을 하면 그 제곱해서 증명된 건 다시
제곱하기 전의 상황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만 가능해. 이때만.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니까 여러분들이 x, y 하고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y가 서로 같다라고 해석이 된 거야. 그러면은 이거 절대값을 합칠 수 있잖아 어차피. 그래서 이렇게 합칠 수 있죠. 그러면 x, y랑 절대값 x, y가 똑같으려면 x, y가 0 이상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거든. 이거야 해석하는 거야. 피조건의 이 저관계는 이거일 때 성립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선택지 1번은 정답이 아니죠. q는 x가 0 이상. 근데 이거랑 비교해봐. x가 0 이상 이고 y가 0 이상이다. 아니죠. 음수일 수도 있잖아. 같은 말이 아니잖아. 얘는 x도 음수, y도 음수도 가능한데 그러니까 서로 다르잖아. 그러니까 1번은 아니죠. 그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3번이죠. 선택지 3번이 같은 말을 하고 있죠. 절대값이 더 크면 제곱해도 더 클 거 아니야. 그치? 서로 같은 말입니다. 정답은 3번. 정답 3번입니다. 이쪽은 다 이런 내용이다. 좀 쭉 넘어가서 어디로 갈 거냐면 63번까지 훅 넘어가 볼 거예요. 내가 뭐 개념 설명을 한다기보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쭉 풀어보면서 자꾸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이따 큰 시간에 교재 푸는 시간을 좀 가질 거고 포인트 잡아주러 63번 갈 겁니다. 63번. 한번 고민해보세요. 63번. 이거 뭐 내가 개념 설명할 게 없습니다. 63번도. 이 식별형의 늪에 빠져서 뭐랄까 수학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 흥미가 툭 떨어지긴 하지.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건 절대부등식이라는 유형이에요. 단원 자체가 이제 부등식으로 들어왔어. 그 중에서도 절대부등식이 이제 내신 시험에 좀 나오는 북한 되게 그 중에서도 어차피 앞으로 수학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는 건 얘밖에 안 남긴 한데 산술계밖에 안 남는데 그래도 절대부등식이 뭔지 간단하게 얘기만 해주면 얘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 거야. 절대적이다. 항상 성립하는 거다.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ABCD가 양수일 때 주어진 5개의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지 않는 거 하나 찾으라는 거거든. 항상 성립하지 않는 거 뭐니? 그럼 선택지 1번. 근데 이건 여러분들 증명할 줄 알아야 되는데. 혹시 이거 기억나니? 이건 할 수 있겠니? 이거 할 수 있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AB 더하기 BC 더하기 C 0 이상인데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이거는 뭐였어? 인수분해 할 때 했던 거잖아. 2분의 1에 A-B의 완전 제곱 더하기 B-C의 완전 제곱 더하기 C-A의 완전 제곱으로 얘기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억나? 인수분해 더해서 했던 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에는 인수분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인데 당연히 0 이상이겠죠. 자, 얘 절대부등식인 거지 당연히.
얘는 절대 부등식이 맞지.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와. 이 표현 자주 나오고. 자, 2번 코시-슈바르츠죠. 2번은 코시-슈바르츠. 근데 몰라도 되고 내신 때 바짝해서 외우면 되는 거고. 얘는 그냥 절대 부등식 중에 하나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얘를 좀 증명을 간단하게 해줄게요. 간단하게 증명을 하면 전개하세요. 왼쪽 오른쪽. 이거 전개하면 a제곱 c제곱 더하기 2abcd 더하기 b제곱 d제곱. 오른쪽도 전개하세요. a제곱 c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b제곱 d제곱. 그러면 a제곱 c제곱 b제곱 d제곱 a제곱 c제곱 b제곱 d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 abcd 여기로 넘어가면 완전 제곱식 되지 않아? 이렇게. 즉 넘어가면 0 이상이다. 뭐에 대해서? ad 마이너스 bc에 대해서 완전 제곱이다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완전 제곱식이니까 당연히 0 이상이죠. 그래서 얘도 참이에요. 이게 코시-슈바르츠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코시-슈바르츠 증명하는. 그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돼요. 나중에 내신 때 코시-슈바르츠를 외우게 될 겁니다. 괄호 3번. 괄호 3번. 산술기하잖아. 산술기하는 원래는 루트 a 하는데 완전 제곱식으로 하는데 이게 식이 독특한 게 나와서 산술기를 완전 의도한 건데 3번은 이따가 내가 증명해 줄게요. 3번은 얘는 이따가 증명해 주겠습니다. 뒤에서 산술기 할 때 간단하게. 선택지 4번 보면 루트 a 더하기 b 하고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증명하는 거야? 이거 a 더하기 b의 루트 c였고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인데 양수 a, b, c, d니까 얘네 다 양수지, 그치? 그러면은 얘도 양수면 우리 이런 거 증명할 때 양변 제곱해서 증명을 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아까 보여준 겁니다. 제곱한 식이 참이면 제곱하기 전식도 참입니다가 또 여기에도 해당돼요. 둘 다 양수니까 제곱한다고 해서 다시 제곱하기 전 상황이랑 틀리지 않죠. 부등호방이 바뀔 리가 없죠. 둘 다 양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잖아. 그럼 이거는 지금 루트 AB가 0 이하냐라고 묻고 있는데 엥? 이게 절대 부등식이라고? 어림도 없죠. 정답 4번. 4번이고. 근데 5번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아예 내신에 뭐 증명을 하라고도 낼 때도 있어요.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크다. 저건 왜 이거 절대 부등식이라니거든. 저건 어떻게 증명할까 여러분들한테?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크다. 이거 막 증명하게 시키는데 이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거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면 증명이 돼요. 이렇게. 즉 a제곱 마이너스 ab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a 마이너스 2분의 b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되는데 그럼 이거 만들면서 여러분들 뭘 갖다 쓴 거냐면 4분의 b제곱을 갖다 썼습니다. 그럼 원래 b제곱 있었는데 4분의 b제곱밖에 안 썼으니까 4분의 3 b제곱이 남겠죠. 그렇죠? 그러면 만들고 보니 어떤 모양이야? 제곱 더하기 제곱이네. 근데 a, b, c, d가 0 이상이 아니라 다 양수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는 절대 부등식이죠. 저 조건에선 절대 부등식입니다.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드는 문제.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증명을 많이 합니다. 절대 부등식 쪽. a 세제곱이란 거? 양변에 a 플러스 b를 곱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0보다 크다. 얘도 돼요. 이 문제는 얘도 돼요. 왜냐면 a랑 b가 양수니까. 좋아요. 그렇게 해줘도 됩니다. 얘는. 지금 유나말은 양변에 a 더하기 b를 곱하는 그 곱셈 공식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습관처럼. 좋아요. 새로운데요. 좋습니다.
보통 교과서에서 이렇게 증명을 하고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양수라서. 좋습니다. 이게 절대부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은 여러분들이 계속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절대부등식에서 좀 문제다운 문제를 풀어본다면 이런 겁니다. 67번 같은 거 한번 풀어보세요. 67번. 67번 같은 거. 근데 이거는 뭐랄까, 이건 1학기 수학 2차 부등식이랑 2차 부등식이냐 뭐냐 그런 느낌? 항등식이랑 2차 부등식이 좀 섞여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예. 이 문제는 임의의 실수 x, y에 대해서 주어진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네. 이런 느낌의 문제 많이 풀어봤을 텐데 여러분들. x, y에 대한 항등식 같은 느낌이잖아. 그치? 어떤 x나 y 값, x랑 y에 어떤 실수가 들어가도 저 부등식은 항상 성립해야 된대. 그렇게 기준이 되는 문자가 두 개일 때 여러분들 일단 기준을 하나 잡으셔야죠. 편하게 x도 하나 잡아볼게요. x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10에 대한 x 더하기 4y 제곱 더하기 ay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 라고 잡으면 이건 우리가 x에 대한 2차 부등식으로 보겠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어떤 x가 들어가든 이 2차 부등식이 성립을 해야 되니까 판별식, 즉 4분의 d가 2y 더하기 5 네. 제곱에서 4y 제곱 더하기 ay 더하기 b 빼는 게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지.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이런 느낌으로 있어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라고 계산이 되죠. 그러면 계산을 하면 우와 20y 20 빼기 a의 y 더하기 25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다라는, 여러분들이 1학기 때는 항등식을 할 때 방정식에 대해서만 했는데 요번엔 그냥 그 방정식이 부등호 기호로만 바뀌었을 뿐. 그럼 판별식을 쓰고 나서 만들어진 이 식은 여전히 이제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y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으로 봐야지. 왜냐면 y에도 아무 실수나 막 들어갈 거니까 지금. 그럼 y가 힘을 못 써야 돼. 그러니까 a가 20이죠. a는 무조건 20이어야만 해요. 그래야 y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상관없이 얘는 사라질 거니까. 그러면 이것만 만족하면 되잖아. 그래서 b가 25보다 크다. 이 두 개가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던 항등식이 부등식으로 바뀌었을 뿐 방정식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라스트, 오늘의 수업 라스트 간단하게 개념 하나 보고 그냥 공식이야 외워 빠박 하고 끝납니다. 자, 34쪽입니다. 34쪽 산술기하 평균. 혹시 기억나요? 산술기하 평균 공부했던 친구들 기억나시나요? 이거 그냥 암기입니다. 이거 암기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거야. 도요는 줘야지. 증명을 해줘야지. 무작정 암기하면 좀 그렇잖아. 정석적인 증명은 대학교 가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증명은 우리 교육과정에 맞게 증명하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얘가 산술평균이라고 불리는 아이, 오른쪽에 있는 얘가 기하평균이라고 부르는 아이. 기하평균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 거야. 근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어떠한 평균의 종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산술평균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두 과목 시험 봤을 때 두 과목 점수의 평균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그 평균입니다. 그러면 얘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절대 부등식 중 하나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절대 부등식 중 하나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명을 그냥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돼. 양쪽에 2배 해서 식을 이렇게 바꿔. a 더하기 b 2루트 ab 이렇게 바꿔. 그리고 얘는 이 산술기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 둘의 관계에 조건이 있는데 a도 b도 모두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어. 이 조건이 있어. 그럼 이 조건 때문에 우리는 이 부등식을 보면 여기도 양수 여기도 양수잖아, 그치? 그럼 양수일 때는 제곱해서 증명해도 됩니다 라고 하니까 제곱하면 넘기면 a-b의 완전 제곱이 되네. 얘는 항상 0 이상이겠지, 그쵸? 그래요. 절대 부등식이잖아, 그쵸? 그래서 절대 부등식 중에 하나인 식입니다. 얘는 그냥 그 중에 되게 독특한 모양으로 활용도가 높다라고 해서 끌고 온 겁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제대로 된 증명은 대학교에서 하는 거고. 그럼 얘는 거기 보면 또 다른 조건이 하나 있지. a, b가 양수일 때 저게 성립하는데 괄호 열고 단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 단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 단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이제 요거는 그래서 무슨 말인 건지 예시를 통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라고 하면 69번을 같이 풀고 69번 같이 풀고 하나만 더 풀고 끝내겠습니다. 69번이야. 69번 보면 A, B가 여러분들한테 18이래. 그래놓고 4A 더하기 2B의 최소값을 구하래. 자, 산술기하라는 아이는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 생긴 게 왼쪽은 합, 오른쪽은 곱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거나 곱에 대한 최대값을 구할 때 씁니다. 합의 최소 또는 곱의 최대입니다. 얘의 활용은 산술기의 활용은 산술기와 평균의 관계의 활용도는 언제라고? 합의 최소 또는 곱의 최대. 이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볼 때 보통 산술기하로 답을 하고, 이전까지 여러분들은 최소값 구할 때 뭐만 할 수 있었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만 나왔지. 그래서 이제 산술기하 배우면 산술기하 최대 최소도 말이 나옵니다. 상황에 맞게 2차 함수가 아니면 산술기하구나. 그래서 산술기하는 이제 수능 때까지 아무 때나 튀어나오는 겁니다. 고2 때도 항상 튀어나와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합의 최소값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합의 최소값? 4a 더하기 2b라는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 바로 쓰시는 겁니다. 2분의 4a 더하기 2b가 루트 4a 곱하기 2b다 라고 요렇게 문제를 푸시면 4a 더하기 2b의 최소값이 나오겠죠. 적용한 겁니다. 적용한 거. 이렇게. 그러면 적용하시면 4a 더하기 2b는 2 곱하기 루트 8ab니까 ab가 18이잖아. 그러면 이게 8 곱하기 18이 되죠. 8 곱하기 18이면 뭐죠? 12네. 12 그럼 24네. 24 이렇게 이때가 이렇게 되네. 최소값은 24다라고 얘기해요. 8 곱하기 18은 144니까 2 곱하기 12가 될 거다. 그럼 이제 저 단 등호는에 대한 저 괄호 열고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면 이런 거예요. 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어. 결국엔 2분의 4a 더하기 2b가 루트 4a 곱하기 2b입니다 썼어. 그럼 우리는 이 식의 최소값을 원하니까 이 식의 최소값은 어쨌든 결국엔 등호일 때가 정답 아니야? 등호일 때가? 그치? 그래. 그러니까 이 식이 만들어내는 최소값은 어차피 등호일 때 성립하는데, 그럼 이 등호일 때의 값은 언제냐라고 하면 이거랑 둘이 값이 똑같을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4a랑 2가 똑같을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이때 최소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때. 그러니까 이제 이 구조가 매번 뻔하니까 문제를 빨리 푸는 친구들은 어때? 4a랑 2b의 최소값을 원해. 그럼 얘랑 얘는 어차피 값이 똑같다라는 거 아니야. 두 값이. 이때 최소값이 나올 거야. 그치? 그럼 관계가 어때? b는 2a라는 거 아니야. 그럼 2a 제곱은 18이네. 그럼 a 제곱은 근데 양수니까 a는 3이네. b는 6이네. 이렇게 하고 끝내버린다라는 거죠. 정답 24 이렇게. 이렇게 해도 즉 구조가 머릿속에 잘 들어가 있으면 이게 이제 구조가 잘 들어가 있으면 그냥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풀린다라는 거야. 등호 조건은 어차피 답은 등호일 때가 무조건 답이니까. 등호일 때가 답이니까. 자, 그래서 라스트 문제는 73번입니다. 아니 74번입니다. 라스트 문제. 이거 하고 끝낼게.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야. x 더하기 2분의 16 이거의 최소값 구해봐라고 하는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최소값을 어떻게 구해? 이차함수도 아니고 이런 독특한 식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무조건 산술기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 그럼 산술기하의 특징은 뭐냐라고 하면 루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루트 안에서 곱하기가 일어나니까 문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랑 이게 곱했을 때 최소값이 나올 이거 두 개의 최소값은 결국은 루트 안에다 얘네들을 넣어서 곱할 때가 나와 관련된 상황 아니야, 그렇지? 근데 값이 나와야 되니까 문자가 x라는 값이 살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면 얘랑 얘가 곱해져서 요 x 더하기 2랑 x가 사라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니까 변형을 하는 거지. 얘는 x 더하기 2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16 하고 우리 마음대로 더하기 2 해줬으니까 빼기 2 해주셔야죠. 요렇게 식변형하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산술기한. 산술기한은 이렇게 보통 식변형을 통해서 풀게 됩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그래요.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이 어디서만 최소값을 구해? 20만 가지고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요것만. 그럼 얘는 2 루트 2개 곱한 거 하니까 16 해서 8일 때가 최소가 되겠네요. 그리고 언제 최소값을 이거는 8일 때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최소값이 6이겠죠. 이 내놓친 i의 최소값이 8이니까 2를 빼니까 6일 거고 언제 최소값이 나오나요 하면 얘랑 요 전체가 똑같을 때니까 x 더하기 2의 완전 제곱이 16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x가 2일 때겠죠. x가 2일 때. 왜냐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니까. 그래서 x가 2일 때 최소값 6을 가져요. 해서 정답은 곱하면 12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상황이 좀 정리가 되나요? 그래서 결국엔 다양한 산술기하에서도 어쨌든 상황이 뻔하니까 맨날 이런 거 이거 언제 등호 조건 성립하니? 그때 최소값 뭐니? 항상 물어보는데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식변형. 대부분의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루트 안에서 숫자만 남아야 되기 때문에 곱해서 문자가 사라지는 꼴을 의도를 할 거고 그리고 평소에 계산하실 때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워.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배우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계산하면 항상 어떻게 계산해? 요 1을 오른쪽으로 넘기지. 그래서 문제 푸는 용어로 암기를 하실 때 a 더하기 b가 2루트 ab 이상입니다로 암기해서 문제를 항상 푸시면 됩니다. 어차피 계산은 항상 이렇게 할 거니까. 근데 원래 모양은 이거였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리고 얘는 어디서 왔다고? 절대 부등식 중에 하나고 둘 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고. 그래서 74번에서 여러분들한테 뭘 준 거라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를 괜히 준 게 아니라 여기가 양수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준 겁니다. 그리고 산술기하 쓸 때 x 더하기 쓰니까 여기도 그럼 양수가 되겠죠, 그렇죠? 양수이기 때문에 산술기하 쓰게 하려고 요거 조건 괜히 준 게 아니다라는 것까지 문제의 구조에 대한 해석을 하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고 쉬었다가 클리닉 시간에 문제 풀